네, 5주차 2교시 수업입니다. 오늘은 블랙잭 게임을 조금 더 설명을 한 다음 더 디테일한 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아주 간단한 블랙잭 큰 룰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et down please. 그럼 고객이 임의적으로 금액을 미니멈과 맥시멈에 맞춰서 베팅을 하겠죠. 자, 그 다음 any more bet? 더 베팅을 걸지 않겠냐고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고객한테. 그리고 고객이 더 이상 제스처가 없다면 no more bet 이라는 콜링을 한 다음 카드를 왼쪽에서부터 한 장씩 드로잉을 합니다. 자, 드로잉을 하는 모습을 전주에 보여드렸는데요. 왼손은 최대한 슈통에 가깝고 낮게, 그리고 오른손은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아주 낮게 드로잉이 됩니다. 한 장씩 베팅 아래에 카드를 받죠. 그리고 딜러의 첫 번째 카드는 왼손이 꺼내놓은 카드를 오른손이 끌고 와서 딜러 자리에 놓습니다. 자, 두 번째 드로잉이 시작이 됩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죠. 또 가서 시계추처럼 또 갑니다. 가서 자, 이제 딜러도 두 번째 카드를 받을 차례인데요. 이번에는 왼손이 끝까지 첫 번째 받아놓은 카드 가까이 가서 밀착이 딱 되는 순간 오른 책장을 넘기듯이 오픈시키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서부터 두 수의 합을 불러주면서 힛 또는 스테이를 유도를 합니다. 지금은 9와 7이 함께 하기 때문에 9와 7을 합한 16, 16이라고 콜링을 할 겁니다. 고객에게 콜링을 할 때는 카드 가까이에 손을 살포시 올리고 가르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16. 그러면 고객이 힛 또는 스테이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에 힛을 할까요? 스테이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스테이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카운팅을 좀 보여드리기도 쉽고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it 18. 네, 이러면 스테이를 외치는 게 좋죠. 왜? 21에 가깝도록 카드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카드를 받다가 21이 넘어버리면 칩스는 카드가 오버가 됐기 때문에 다이가 되죠. 그래서 칩스를 가져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잘 여러분들이 그 균형에 맞춰서 카드를 힛 또는 스테이 해야 합니다. 힛 받는다, 스테이 안 받는다. 자, 18 스테이, 8 8은 힛. 네, 소프트 카드 나왔어요. 여러분들, 소프트 카드는 어떤 카드라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1도 되고 11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8이 있기 때문에 11으로 보고 19으로 많이 읽어줍니다. 딜러들은. 고객이 유리한 숫자가 되도록 불러주는데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9 or 19 보다 19이라고 불러주죠. 그러면 고객은 stay 하겠죠. 자, 18, 99입니다. 지금 99이라서 합쳐서 18. 그랬더니 stay라고 합니다. 네, 딜러는 17이 될 때까지 받습니다. 지금은 16입니다. 그래서 아직 17이 되지 않아서 딜러는 기계적으로 하나 더 받아야 됩니다. 받았더니 26냐고요? 아닙니다. 이럴 경우엔 딜러도 처음에는 16으로 받아서 만약에 로우 카드가 나와서
2라는 로우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18이라고 하고 더 이상 딜러 카드를 받지 않겠지만 지금은 넘어서는 10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림은 10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16이 되어서 아직 17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장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26.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렇게 남아있는 모든 카드들은 윈이 된 상태입니다. 카드를 먼저 이렇게 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왼쪽에서부터 하겠지만 칩스를 페이하는 거는 오른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8 win. 저번 주에 칩스 주는 방법을 우리 배웠죠. 지금 2개 카드를 정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3개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이렇게 5개 이하 로우 카드는 굳이 손으로 만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만지지 마시고 바로 3개 카운팅해서 내려놓고 커팅해서 카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8 win. 자, 18 win. 한 개는 굳이 커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옆에 살포시 놓아두고 카드만 정리하고 오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딜러 카드를 정리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블랙잭 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무엇이 더 첨가가 되냐면 surrender라는 걸 할 겁니다. surrender가 뭐냐면 포기라는 뜻입니다. 언제 포기를 하느냐? 네, 한번 게임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이 순간에 surrender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bet down please, any more bet, no more bet please. 와우.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카드가 나왔는지 아세요? 네, 블랙잭 카드에서 블랙잭 테이블에서 가장 높은 블랙잭이 나왔습니다. 네, 11, 1도 되고 11도 되지만 10카드와 합쳐서 11이 되면 2장의 카드로 21이 됩니다. 여러 장의 카드로 21이 되면 그냥 21이지만 단 2장으로 21을 만들면 블랙잭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블랙잭 기억하시고요. 블랙잭은 나오자마자 바로 제가 블랙잭이 될 가능성이 없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블랙잭 페이를 해줍니다. 블랙잭 페이는 한 배가 아니라 1.5배입니다. 1.5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좀 이따가 다음 주나 이렇게 계속 칩스 운영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거지만 오늘은 서렌더 칩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블랙잭 페이는 1.5배고 만약에 고객이 10,000원을 걸었다면 10,000원을 주고 그 10,000원의 절반인 5,000원을 더 주는 것이 블랙잭 페이입니다. 오늘은 서렌더 페이를 할 거기 때문에 블랙잭 페이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블랙잭 페이 지금 이 블랙잭이 나온 사람은 40,000원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페이를 하느냐? 40,000원을 주고 그리고 40,000원의 절반인 20,000원을 더 추가해서 주는 것이 블랙잭 페이입니다. 카드 칩스 페이 끝나면 바로 카드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헷갈리지 않게. 자, 서렌더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딜러 카드가 대부분 어떤 상황일 때 서렌더를 많이 하냐면 딜러 카드가 오픈된 카드가 10일 때 그리고 고객의 카드가 힛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카드를 쥐고 있을 때 서렌더를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는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스프레드를 했습니다. 스프레드를 했을 때 하이 카드라고 한다면 하이 숫자라고 하면 전 한 7, 8, 9, 10 이 정도의 카드가 하이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카드 봤을 때 10JQK까지 해서 하이 카드가 더 많을까요? 로우 카드가 더 많을까요? 그 비율로 봤을 때. 네. 생각을 해보세요. 로우 카드가 많을까요? 하이 카드가 많을까요? 카드 한 덱 때 52장의 카드 한 덱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이 카드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잭을 하시는 모든 고객은 이 다음에 나오는 카드가 로우 카드일 경우보다 하이 카드일 경우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카드에 대한 그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딜러 카드가 만약에 10 카드가 오픈되어 있다면 하이 카드가 밑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10 카드라든지 9 카드라든지 이런 하이 카드의 확률이 높다, 아닐 수도 있지만 높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한 딜러는 21일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카드가 지금 16이라면 다음 내가 히트했을 때 4라든지 5라든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좋은 카드보다는 10, 4개의 10, 10 JQK 다 10이죠. 그리고 9, 그 다음에 8, 7 이런 카드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 내가 지금 2패로 딜러의 2패를 이길 확률이 조금 많이 낮을 수도 있다. 조금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질 확률이 있다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베팅을 조금밖에 2만원밖에 안 걸었는데 이 게임 하는 심 16, 요 첫 번째 핸드 고객이 만약에 평소보다 내가 베팅을 또 하필이면 많이 걸었다. 요런 순간이 왔을 때 이 고객에게도 포기할 수 있는 이 게임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로 surrender. 오늘 우리가 배울 surrender입니다. surrender를 하고 싶다는 고객의 제스처는요. 말로 surrender 해도 되고요. 손으로 이렇게 쭉 긋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고객이 surrender라고 외쳤다고 했을 때 자, 딜러가 절반의 칩스를 가지고 갑니다. 절반의 칩스를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홀수로 걸었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남은 것까지 가지고 가요. 지금 10,000원짜리 칩스거든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절반인 5,000원을 앞에 내려놓고 고객에게 올려주고 카드를 치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칩스를 딜러가 가지고 가면서 이 고객은 완전 100% 칩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게임을 포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14도 서렌더를 하겠다고 하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절반으로 나눠져서 쉽게 칩스 반을 딜러가 가지고 가고 반은 고객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카드를 정리하면 됩니다. 이 고객은 18입니다. 서렌더 하지 않고 스테이를 합니다. 자, 딜러가 카드를 오픈합니다. 어째요? 고객들은 제가 하이 카드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해서 서렌더를 했는데 저는 로우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이네요. 아직 17이 안 돼서 딜러는 카드를 받아야 합니다. 25 18 win 넉넉히 칩스를 집어서 페이할 수 있다고 전주에 설명을 했었죠. 그대로 페이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자, 칩스 카드를 정리하고 제일 마지막에 딜러 카드를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 서렌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 칩스를 반이라도 보호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딜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네, 딜러는 서렌더를 연습해야 합니다.
왜 연습해야 하냐면 고객은 어떤 베팅이든 마음껏 걸었는데 딜러는 무조건 이거를 신속하게 반으로 나누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계산이 안 돼서 어버벅 거리면 이거는 뭐 돈이 오가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고객도 딜러의 스킬에 신뢰가 가지 않으면 자꾸 의심의 눈초리를 보겠죠. 저희는 절반을 척척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할 텐데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쉽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연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쉬운 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을 건 고객이 서렌더를 한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10,000원을 챙겨와서 5,000원을 내서 모든 피포스라든지 운영관리실 카메라맨이라든지 다 볼 수 있도록 5,000원을 꺼내서 여기 한번 확인을 시킨 다음 두면 끝입니다. 간단하지요? 자, 20,000원을 베팅한 고객이 있습니다. 서렌더를 했어요. 그럴 때는 절반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30,000원을 건 고객이 있습니다. 자, 30,000원 건 고객에 서렌더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맞습니다. 20,000원을 챙겨온 다음 10,000원에 대한 5,000원을 앞으로 꺼내고 위에 올려두면 됩니다. 쉽지요? 자, 40,000원은 건너뛰고 40,000원은 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들. 그럼 50,000원 또 보여드릴까요? 50,000원도 너무 쉽습니다. 그죠? 한번 해볼게요. 반으로 나눈 다음 하나가 남는다. 그럴 때 이렇게 표시를 잘 보이도록 표시를 한 다음 위에 것까지 포함해서 들고 와서 아까 위에 남았던 칩스를 표시하듯이 떨어뜨려 놓고 이 10,000원에 해당하는 절반에 해당하는 5,000원을 앞에다 내려놓고 확인한 다음 위에 올려주면 된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해나가면 되겠죠. 10만 원에 해당하는 이게 칩스 10개, 만원짜리 10개를 걸었다면 네, 이렇게 반만 떼우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볼까요? 11만 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 1만 원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절반을 나눈 다음 하나가 남았다라고나 그 개념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00원을 떨어뜨리고 5,000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걱정될 게 없어요. 해볼까요? 지금 저는 이게 몇 개인지 몰라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고객이 서렌더를 외치면 이게 절반으로 똑 떨어지느냐, 절반으로 똑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이겠죠. 만약에 절반으로 똑 떨어졌다면 반틈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리고 절반으로 똑 떨어지지 않고 10,000원이 하나 남았다면 이 칩스를 포함해서 가지고 온 다음 내려놓고 여기 해당하는 5,000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서렌더 너무 쉽지요? 네,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서렌더 아주 쉽습니다. 자, 약간의 이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서렌더의 모습, 약간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서렌더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투컬러 1대1 서렌더입니다. 칩스가 1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이 칩스가 2개가 포개져 있습니다. 이거를 고객이 서렌더 해달라고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11만원의 절반인 55,000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들고 가고 저렇게 들고 가고 55,000원 만들자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공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10만원에서 여러분들 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10만원에서 만원을 빼면 여러분들 얼마지요? 얼마라고요? 네, 9만원이에요. 그러면 9만원의 반은 얼마일까요? 네, 다 필요해서 묻는 거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9만 원인데 그 9만 원을 아는 즉시 그 9만 원의 절반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네, 4만 5천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4만 5천 원이라는 걸 아는 순간, 4만 5천 원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고액 10만 원짜리를 들고 와서 4만 5천 원을 챙겨서 나가면 아까 전에 말했던 고객이 5만 5천 원을 갖고 나도 5만 5천 원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줘야 되지? 라는 방법을 이렇게 접근하면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한번 정말 5만 5천 원이 됐는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만원짜리가 5개, 5천 원. 네,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컬러일 때, 자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12만 원 투컬러입니다. 고객이 서렌더를 외쳤어요. 그럼 투컬러일 때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아까 전에 했던 그 공식대로 또 연습을 해봅시다. 10만원에서 2만원을 제하면 얼마일까요? 네, 8만원입니다. 8만원의 절반을 생각해보세요. 얼마입니까? 네, 4만원이죠. 그래서 고액 칩스만 가지고 와서 4만원을 추가해서 줘버리면 네, 12만원의 절반인 6만원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6만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렌더 아주 간단하고 쉽죠? 네, 계속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13만원이 있습니다. 13만원 보이시죠? 서렌더를 외쳤습니다. 네, 컬러 분리하고 개수 확인했습니다. 10만원을 가지고 오면서 얼마를 더 내면 얼마를 더 내면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만원에서 3만원을 제하면 7만원 7만원의 반인 3만 5천원을 챙겨서 주면 정확한 절반이 이루어집니다. 해볼게요. 3만 5천원 해볼게요. 자, 얼마일까요? 6만 5천원입니다. 13만원의 절반인 6만 5천원. 재미있지요? 자, 이거는 이제 꼼꼼하게 계산해 나가도록 해서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계속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갈 테니까요. 느긋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자, 투컬러가 놓여 있습니다. 14만원을 건 고객이 서렌더를 외쳤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딜러가 컬러 분리를 해주고 만원짜리 총 개수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14만원이죠? 근데 14만원의 절반은 7만원을 만들어야지 라는 접근보다는 그저 10만원에서 4만원을 빼면 6만원이니 10만원을 들고 와서 6만원의 절반인 3만원을 챙겨준다 라고 접근을 하셔야 여러분들 딜러식 공식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네, 14만원이어서 7만원이 남아야 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7만원이 떨어집니다. 자, 15만원 해보겠습니다. 15만원 서렌더 외쳤죠? 투컬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0만원을 가지고 오고 10에서 5만원을 빼면 네, 5만원이죠. 5만원의 절반인 25,000원을 챙겨 나갑니다. 25,000원을 챙겨 나가서 주면 정확하게 절반이 된다. 자, 16만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분리. 네, 6만원입니다. 10만원을 가지고 와서 10에서 6을 빼면 4만원,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을 챙겨서 주면 서렌더 끝. 아주 간단하죠? 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냥 임의적으로 또 얼마를 해볼까요? 네, 한번 한 19만원도 해볼까요? 네, 19만원 해보겠습니다. 자, 이 19만원 건 고객이 서렌더를 했습니다. 서렌더를 했을 때 개수는 확인해야 합니다.
1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네. 10만에서 9만을 빼면 만원이죠. 만원의 절반인 5,000원을 주면 서렌더 끝. 아주 간단하죠? 자, 조금 더 이렇게 좀 레벨을 올려서 서렌더 3컬러 아니면 이제 그 10만 원의 개수를 좀 높여서 서렌더 하는 거를 3교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